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2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1.5%에서 1.75%로 올랐어요. 나스닥의 추억, 얼마 전에 나스닥의 추억 기억하시나요? 빅스텝 미국이 밟았을 때, 나스닥 환호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마치 그때처럼. 우리도 뭔가,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괜찮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좀 있으면 미국도 빅스텝을 바른다고 하고 우리 그러면 2달 있다가 7월에 금리 인상을 또 하지 않을까. 그때는 뭐 불가피하게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 된다면 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또 냉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실거래 지수는 아무래도 네, 이번 실거래 지수 나왔는데요. 부산 0.01% 상승해서 다시 보합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전세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위를 이렇게 포위한 곳, 울산도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 여기 전세 지수 울산 지역 한번 보시면 0.01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대구가 전세 0.22 그대로. 세종이 낙폭이 더 커졌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낙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매 지수 인천 그대로 유지, 경기도 낙폭 확대, 그리고 낙폭 세종도 다시 낙폭이 확대되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낙폭이 조금 뭔가 확대되는 듯한 그런 모습. 네, 부산도 0.01%니까 낙폭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 받쳐주지 못하는 현상. 대구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인데 억 단위로 빠지는 현상, 그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지수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저 모양이에요.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부산 오늘 제목을 뭘로 달까 고민하다가 조금 망설였는데요. 5월 살 사람은 다 샀다. 예, 무주택자가 산다면 이 다주택자가 급매로 던지는 걸 혹시라도 사주게 된다면 5월이 살 수 있는 기회. 근데 생각보다 급매가 별로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이버 호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급하게 판다는 느낌 안 든다. 앞으로 추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이제 4% 이제 중반, 이 변동금리로 했을 때 대출금리가 아마 4% 중반대가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그 오를 때마다 이제 5% 이상 넘어가는 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많은 빚을 내서 LTV 80%까지 풀어준다, 집 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요것과 한번 견주어 보자면 종부세 관련해서 공시가 11억 이하로 맞춘다. 그러면은 한 채 더 살 만한 여력은 좀 있어요. 6억 이상 부터 종부세를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11억 이하면은 해볼만한데. 해볼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 관련해서는 매수 전략을 짜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취득세 8.8%, 남들보다 10%는 더 주고 사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과연 어느 쪽에 힘이 어느 쪽으로 더 실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부산 매도 물량 오늘 목요일 소폭 감소하는 날 4만 건 이상. 네, 4만 건 이상은 안착한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여기 아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부산의 매물 증가가 요거는 매물이라고 말할 때는 매매, 전세, 월세를 포함한 물건 모든 걸 합한 걸 했을 때 부산이 항상 매도 물량 항상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는 거. 인천이 공급 물량 향후에 가장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주 선두에 치고 나가고 있고요. 경기도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인천이나 경기 쪽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더 많아질 거고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한 10년 정도 후쯤이면 300만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보이곤 하던데요. 인구 유출이 심한 곳 부산, 대구, 울산. 아무튼 광역시 지역이 일반 도지역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랐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 증가도 일반 도지역보다도 광역시 지역이 월등히 매물 증가세가 빠른데 아무튼 이 부산이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는 것.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매물 증가 속도나 양에 있어서 한 중위권이었어요. 세종 포함해서 한 17개 시도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중위권 정도였는데 요 근래 들어서 한 달,
수 달 전부터는 부산이 계속 매물 증가해서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전체 물량 소폭 감소, 월세 물량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감소.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많아요. 거래량 많은 편이에요. 하루에 거의 120건 가까이 거래되면 많은 편이고요. 4월에 거래 오늘 11건 신고되었는데 이제 신고 일수 다 쳐봐도 2,300건 가겠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굉장히 신고 속도가 빨랐던 거 대비해서 아무튼 그래도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관심인데 저는 5월 들어서 팍 꺾일 줄 알았어요. 뭔가 좀 초반에 신고율이 좀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속도가 좀 더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자료 4월 26일 날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1001건이 신고되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정말 5월에 거래도 4월에 거래만큼 이루어질 것 같다. 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거래가 확 살아나는 느낌. 자, 가격 상단 부분 억 단위의 하락도 눈에 띄고 억 단위의 상승도 눈에 띄는데 제가 요 두 건만 체크해 보니까 그냥 요 찐 상승, 정말 찐 상승, 뭐 거래 공백이 컸다거나 이런 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찐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명륜자리도 마찬가지로 찐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밑에 억 단위의 하락도 눈에 띄고요. 어쨌든 요거 두 개 짝을 이렇게 맞춰 본다면 하락이 좀 더 많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수한 물건, 이게 고가에 거래된 사례를 제외하면 가격은 요 정도 거래되었던 것이 지난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명륜동 힐스테이트 2억 가까운 하락, 거의 20% 하락. 상승은 크지 않죠. 이 신고가 나오긴 하지만 신고가 상승폭은 크지 않고요. 569 SK뷰 49평형이 7억 6천, 요거는 한 15% 정도 하락한 거, 15에서 20% 정도 하락한 거 보이고요. 요 페이지 상에서만 확인해 봤을 때도 확실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 다음 요거 한 8% 정도 하락, 요거 20% 정도 하락, 보합 수준 10% 정도 수준 하락. 이건 얼마인가요? 와, 거의 한 30%에 가까운 하락. 네, 이 하락. 그런데도 지수가 보합이란 말이죠. 요렇게 단순히 두 개씩 짝 맞추기만 딱 해봐도 이거 하락에도 한참 하락인데 요런 느낌이죠.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 나타나는 것이 보이다가 요게 지금 부산의 모습이에요. 물론 상승도 중간중간 끼어 있긴 하지만 주로 거래 나타나는 것이 10에서 20% 정도 하락이죠. 대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에서 30% 정도 하락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근래 들어서 30% 하락이 제법 눈에 많이 띄었어요. 급하게 처분해도 나중에 재산세나 이게 다주택자가 아니면은 저렇게 급하게 처분할 이유도 없어요. 아, 맞다.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구축을 처분 조건으로 이렇게 청약한 사람들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주택자가 뭔가를 던지고 있다. 이웃집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냥 중개만 해주는 입장이라서 저를 욕하지는 마시고 저렇게 싸게 물건을 여러 채를 투자했다가 싸게 던지는 사람을 마구마구 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상승했는 부분 크지 않죠. 오름폭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레미안 장전 고가 대비 이것도 거의 한 16% 정도 하락, 제법 큰 하락이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도 이것도 한 13% 정도 하락, 가락타운 1단지, 이것도 1992년식인 걸 보면 왠지 느낌상 재건축 그 층수가 좀 높은 게 있는 걸 보니까 재건축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어쨌든 큰 폭의 국제 1985, 요거 층수 높은 것도 잘 없는 거 보니까 요거 재건축 약간 버프를 받는 느낌? 버프 이런 말 아시나요? 저희 집 아이들 게임 할 때 보니까 버프니 올라가는 상승 효과, 하락 효과, 요 너프 이런 말을 쓰던데 아마 버프 받았다 이런 말 표현은 쓰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용진 1타운도 한 억 단위의 상승 또 한 개 보이고요. 한번 짝을 맞추면 얼추 하락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느낌. 건당 거래대금 지금 다시 5월 접어들어서 조금 내리막, 뭔가 조금 내리막 타는 듯한 느낌? 거래량이 확 살아난다면 또 가격이 또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거래량이 힘을 받는 느낌은 아닌데, 야금야금 많이도 뒤늦게 중후반 들어서 빨리 올라왔어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5월 15일에서 한 20일, 요맘때 거래가 만약에 한 400건 되었으면 곱하기 4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예측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신고 일수로 치면은, 20일 잡으면 20일, 그리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20일, 마지막 그 다음 달까지 해서 20일, 총 60일 요 정도 거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20일까지 만약에 신고되는 양이 1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20일 동안은 한 2가 신고되고, 마지막 20일 동안 1이 신고되어서 결국 한 20일까지 거래되는 양 곱하기 4를 하면은 그 월간 거래량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 제가 한 달 전의 자료 혹은 2달 전의 자료, 이렇게 제가 아까나 한 제 영상 중에 한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비교해 보신다면은 지금 거래량 속도가 어느 정도구나, 이번 달에는 거래가 많이 되겠구나 아니겠구나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 한 66%, 67% 더 높다. 6억 이상 거래량, 제가 여기 300건까지 아직 4월의 거래량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큰 힘을 받지는 못했죠. 200건 선에서 머무르는 듯한 모습. 5월의 거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계단식으로 한번 내려와 버리면은 얘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상승을 위한 동력, 뭐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뭔가 큰 동력이 작용해야지 힘을 받는데 그럴 만한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분양권 거래량 6건 중에 1건의 신고가. 신고가지만 큰 폭의 오름은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 하락하는 것은 신고가 대비 많이 더 빠져요. 대구 지역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가 보니까 거의 한 2억 가까이 하락해서 직거래로 신고되긴 했지만 2억 가까운 분양권 하락이 있었는데요. 거의 한 5억 정도,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되어서 프리미엄 붙어서 한 7억 정도, P가 2억 붙어서 한 7억 정도 거래되던 것이 직거래로 5억에 신고되었습니다. 거의 무피 상태. 혹은 거의 부동산 공인지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한다면 마피라고 볼 정도. 근데 이건 직거래였으니까 아무튼 거의 무피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손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손에 쥐는 그 정도 수준. 근데 이 아파트가 인기가 없는 아파트냐? 아니었어요. 분양 평균 경쟁률이 40에서 50대 1, 막 이 정도.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하잖아요.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는 건 100대 1, 150대 1 이상 나오지만 경쟁률 40대 1, 50대 1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거든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목표에 도달했는데 입주하는 시점이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 내 손에 2억, 3억. 부산은 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손에 프리미엄이 4, 5억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긴 하던데 이 생각보다 입주하는 시점이 되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이 단위가 억이었는데 이 억이 아니고 이 지우개를 살짝 지우고 이 단위가 이게 1000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2000에서 3000. 부산도 4000에서 5000 이렇게 되기에는 좀 양극화라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부산이 훨씬 더 프리미엄 약간 버프를 더 많이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122건 중에서 기간에 11건을 제외하도록 111건, 거의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이 1대1의 비율을 맞춘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 요거 신고되는 부분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1년간 유예한다고 하니까 좀 신고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요 추세 흐름은 계속 요걸로 많이 된다 적게 된다의 흐름은 계속 갈색선을 통해서 올해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억 단위로 바뀌었는 것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억 단위로 가격이 떨어졌는 부분 절반 정도 되네요. 그 다음 억 단위로 바뀌었는 부분 한 7천, 8천도 같이 동그라미를 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하락 거래가 더 많이 있더라. 이번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 여파까지, 이거 제가 계산을 한번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전세가 4억짜리다. 사실 부산에 전세 4억 이상 사는 사람 비율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요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제가 요 차트를 계속 만들어 놓고 그동안 잘 안 보여드렸었는데,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은 요 진한 회색 부분이 1, 2억이에요. 1, 2억. 3억 이하의 전세에 사는 사람이 상당수고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2억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더라. 이 좀 약간 좀 충격적인 자리예요. 여기 비율 보시면은 요 진한 회색 밑으로가 2억 이하의 전세예요. 2억 이하. 2억 이하의 전세예요. 약간 양극화가 정말 심하다. 양극화. 양극화가 정말 심하다. 부산 지역. 오늘 평형이 작고 가격이 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자산이 더 많으신 분들은 점점 더 뭐 고급진 곳, 뭐 새로운 곳으로 점점 더 몰려드는 현상이 생기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 이 낙후된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되게 극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해도 이 노후화의 속도를, 이 아파트의 노후화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힘들다. 3호 미만 거래 비중이 거의 한 70, 한 3%? 한 70, 한 3%. 그러면, 좀 산다. 난 좀 산다 하는 사람들. 그래도 한 4억 이상 전세. 부산이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좀 낮은 걸 감안하면 한 1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율가 한 5억 정도.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되는 곳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4억 이상 전세에 사시는 분들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다. 비율로 나타내보니까 한 11%? 근래에는 한 11% 정도. 대구 사람이 어느 정도 사냐면은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율이 한 10%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비율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고가의 전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많이 소화되지 않는다. 뭐 프리미엄이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프리미엄이 5억이 붙어서 집값이 10억이 되었다. 그럼 얘가 전세가율이 70%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세가율 한 50% 정도 되어서 전세가가 5억이 된다. 그래서 보통 요런 것들을 계산해보면 처음에 계약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 프리미엄하고 전세하고 전세 5억까지 받쳐주게 되면은 난 계약금만 있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전세가가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현상. 5억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전세 프리미엄이 막 2억으로 빠졌다. 그럼 나중에 입주할 시기가 되면 전세 입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잔금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부산의 좀 놀라운 점은 좀 양극화가 심하다. 이 소득 부분도 조사해 보면은 전체 소득의 규모는 훨씬 더 크죠. 대구보다 부산 지역이 훨씬 더 큰데 이 양극화되는 부분, 더 위층, 더 상위층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가고 하위층은 훨씬 더 조금 부를 가져간다. 부의 재분배는 아니고 하여튼 부의 쏠림이 조금 더 심하다.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쏠림 현상도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는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임대차 3법이니 뭐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가을이 되면은 지금 5월달에 금리 인상 한번 했죠. 다음 금퉁이가 언젠가요? 7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0.25%, 다음에는 여기 미국이 6월달에 금리 인상, 7월달에 금리 인상. 미국이 어때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0.5% 한다면은 이번에는 요거 좀 외생 변수라고 하나요? 정부가 바뀐 효과로 인해서 갑자기 0.5%를 올리지 않을 거다. 나름 요 정도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그렇겠지만 다음에는 좀 피해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 영향까지 받게 되면 이 가을의 전세장은 생각보다 임대인에게도 힘들고 임차인에게도 힘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보다는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130건이나 신고되었다. 매매가 한 110건, 전세가 110건, 기간외를 제외하면 97건? 월세가 왜 이렇게 많지 싶어서 보면 약간 스위트 팰리스 같이 약간 특수하게 거래되는 건수들 있죠. 이렇게 명지동에 있는 스위트 팰리스 요런 게 한 23건 거래되면서 거래가 평소보다 많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런 숫자 평소보다 130건 나왔다면은 매매보다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다고 이게 살짝 의심이 가잖아요. 의심이 가야 정상이잖아요. 제 방송을 계속 봐오셨다면은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월세 건수들을 건건이 도대체 무슨 건수가 있었던 거야 하고 건건이 다 찾다 보면 그 이유는 밝혀져요. 요렇게 특수한 이렇게 23건 섞여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다소 부풀려져 보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월세 가격 거의 6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보증금은 한 5,800만원, 다시 뭔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다시 조정을 받지 싶어요.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는 포기는 못해요. 진짜 밥은
밥은 정말 김치하고 밥하고 콩나물 무쳐 먹고 간단한 국 끓이고, 이 밥 먹는 스타일은 계란 후라이 한 개 하고, 밥 먹는 스타일이 야 정말 이거 다시 한 90년대 집밥 스타일인가요? 90년대 집밥 스타일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요. 허리띠를 굉장히 많이 졸라매고 있어요. 근데 집은 정말 다시 과거로 못 돌아가요. 90년대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단칸방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한창 이제 개발 붐을 타기 전까지는 좀 생각보다 주거 환경은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먹는 거는 막 진짜 막 줄이고 이렇게 좀 대충 산다고 해도, 와, 집은 다시 과거로 90년대로 80년대 90년대로 회귀할까? 이건 좀 힘들지 싶어요. 그래서 집값은 아직까지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 받으면은 이거 먹는 거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라면 한 번 먹던 거 일주일에 2번 라면 2번 먹으면 돼요. 근데 집은 30평 살다가 4인 가족이 30평 살다가 20평으로 가면 이 가깝해서 못 살아요. 주거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